와. 자, 첫 번째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화석은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런 거죠. 공룡 알이라든지 또는 발자국, 배설물. 자,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화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화석화가 되기 위한 일반 화석의 조건. 자, 일반 화석화 조건. 자, 이건 뭐냐면 화석이 될 수 있는,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거예요. 자, 우선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묻혀야 돼요.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생물들이 나중에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돼 있지? 그렇게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을 것. 자,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볼까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으면 만들어진 화석도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표준 화석의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 화석이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지층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자, 그거에는 첫 번째, 자, 넓게 분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시대만 생존해야 한다. 자, 이거는 생존기간이 짧아야 한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라고 하는 시대는, 자, 삼엽충 이런 거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이에요 라는 거 알려주고, 자, 중생대는 공룡이라든지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신생대는, 자, 매머드, 화폐석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표준화석의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상화석화 조건. 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층의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어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자, 이런 화석은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매우 한정된 지역의 분포, 좁은 지역이라는 얘기야.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시대를 거쳐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존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시상화석의 조건이야. 그 중에 자,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냐면 자, 온난 다습하면서 육지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산호라고 하는 것은 있지. 지금 현재도 맑고 얕아야 돼. 얕고 따뜻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다다 이런 얘기야.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산호화석이야. 그래서 산호가 발견됐다 그러면 얘는 과거에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였네. 얕은 바다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 과거 생물들의 이제 화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거 지우고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느냐.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에는 첫 번째는 자, 우선 과거 생물의 살았던 환경 알 수 있죠. 시상화석으로. 그리고 생물이 살았던 시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표준화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생물이 자, 진화. 자,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있지. 간단해서 복잡으로 진화를 했고요.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자, 과거 생물의 구조와 생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뼈 같은 것들을 보고도 알 수 있죠. 특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알 수 있어. 자, 고사리 화석이 자주 발견되는 곳에서는 있지 석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거 수륙 분포도 알 수 있어요.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어. 이게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까지 화석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 걸 배워보자.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 지구 탄생부터 자, 옛날에는 우리가 46억이라고만 배웠거든, 바로. 근데 지구 탄생은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간을 해요. 45억 6,70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외우면 돼. 그래서 현재까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불러. 자, 그러면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지질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나눴느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 생물의 커다란 변동이에요. 자, 생물의 커다란 변동이라는 것은 멸종이나 또는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시기, 요거를 우리는 생물의 변동으로 경계를 구분한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 커다란 지각 변동 같은 거. 특히 부정합 같은 경우에요. 부정합. 요거는 화석의 부정합을 중심으로 해서 화석에 급변이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지질시대 구분 기준은 이렇지만 지질시대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지질시대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화석이 잘 많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와 발견되는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발견되지 않는 시대는 언제냐면 화석이 드문 시대. 이거는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이 많은 시대는 언제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거든. 이럴 때가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됐어요. 각 시대별로 이제 특징을 배워보고 그거 이제 대멸종까지 한번 쭉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번호를 따지 말고 여기서는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자, 보자. 거기에서 몇 억이냐면 자, 45억 6,700부터 45.67억이라고 하자. 전부터 얼마까지냐면 예전에는 5억 4천만 년 뭐 이렇게도 나왔는데 얘는 5억 3,900만 년, 5.39억 년 전까지 이렇게 나온 게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새로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학교에서는 뭘로 가르칠지는 몰라요. 그러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외우면 돼. 자, 네. 그러면 이 시대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인데 이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많이 없어서 많이 없어요. 뭐가? 화석이. 그렇지. 화석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석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내거든. 근데 화석이 드무니까 알아내는 방법이 없어. 그때 뭐 살았던 사람도 없고. 자, 그러니까 화석이 그러면 왜 드물었냐? 생물의 종과 종류죠. 개체수가 적었어요. 자, 생물의 종과 개체수도 적었으면서 있지. 단단한 부분도 없었어. 자, 단단한 부분도 없었으면서 그 다음에 자, 지각 변동은 또 심했어요. 이때가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야. 그런데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뭐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요때
최초의 이 광합성 세균이 발생을 했어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인 발생을 해서 얘가 뭘로 나오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발견돼요. 자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있지. 자 바다에서밖에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 오존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바다에서만 자 생물이 나타나겠지. 자, 그 다음에 환경으로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 차례. 옛날에는 두 차례라고 했는데, 빙하기 추정이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책하고 약간 많이 좀 변했어. 조금 더.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로 들어가자. 자, 고생대는 5억 3,900만 년, 억년, 5.39억 년 전부터 해서 자, 얼마까지냐면 중생대가 2.52억 년, 2.52억 년 전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불러요. 자, 고생대는 어떠냐면 자,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대체로 온난 그런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륙분포로는 있지. 자,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모였어요. 자, 그 대륙을 합쳐진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한계야. 그렇지. 판게아가 형성이 됐어요. 고생대 말에.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을 해요.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나는 게 요 시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생대는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종 개체수가 급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출현을 해요. 자, 육상생물 출현했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형성됐다 이런 뜻이야. 육상으로 올라와서도 생물이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자, 바다에서는 어떤 생물이 번성했냐면 삼엽충, 완종류, 필성류 번성을 했고 자, 육상에서는 자, 고사리류 양치식물이라 불러요. 양치식물 번성을 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육지에서 파충류. 자, 그런데 이 파충류가 더 번성한 시기가 언제죠?
중생대잖아. 공룡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러. 네. 그래서 중생대. 중생대는 우리가 2.52억 년, 52억 년 전부터 해서 0.66억 년 전까지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불러. 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을 정도로 온난했어요. 전반적으로 온난했고요. 빙하기가 없었어요. 꼭 알아야 돼. 빙하기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중생대에서는 자,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돼요. 초기에 중생대 초기에 판게아 분리로 자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해. 대서양 인도양 형성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인도가 북상하기 시작해요. 인도가 북상하여, 자, 무엇과 충돌하냐면, 자, 안데산맥과 로키 산맥이,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히말라야 산맥은 아직 아니야. 북상하며, 이거 며로 고치자. 하여가 아니고 하며. 인도는 계속 북반구로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 번째, 바다에서는 뭐가 번성하냐면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공룡 번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번성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포유류. 요거는 여기다 쓰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시조새, 여기 시조새 등장을 하지. 이런 것들이 다 중생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한번 또 일어나요. 그러면 중생대 말에 대멸종은 왜 소행성 충돌이나 충돌, 화산 폭발 등이에요. 요걸로 아주 대멸종이 크게 한번 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중생대에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생대야. 자, 신생대는 0.66억 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라고 하면 되죠. 자, 이 신생대는 자,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후기에는 4차례 빙하기가 있었고요. 3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대서양 인도양이 점점 대서양 인도양이 점점 넓어졌어요. 자, 점점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인도가 유라시아하고 부딪혀서 자, 여기서
인도가 유라시아와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돼요. 신생대야. 로키 안데스는 중생대지만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그 다음에 현재와 가장 유사한 수륙 분포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옥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포유류가 번성을 하고요. 조류가 번성을 해요. 자, 그래서 속시식물에 초원이 번성하거든. 자, 초원이 번성하다 보니까 그걸 먹고 사는 초식동물도 번성하겠지. 풀 뜯어 먹고 사는 동물들도 훨씬 많이 번성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죠. 인류 조상이 출현. 그래서 인류까지 만들어지죠. 알겠니? 네. 아, 그래. 이제 지질시대 다 끝났고요. 그러면 대멸종을 배우면 돼. 대멸종. 자, 생물의 종과 개체수 급격히 감소하는데, 자,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요거를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5번 정도가 나타나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 여기는 생물 종과 과수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고생대, 여기까지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라고 해보자. 그럴 때 고생대 초기에는 생물이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뿅 한번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뽁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창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다가 뽁 감소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또 뽁 감소하고,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여기 봐봐. 이게 1번, 2번, 여기가 3번 제일 많이 감소, 4번, 5번. 자, 대멸종은 대략 5번 정도 있었다. 그치? 맞아?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대멸종 1부터 보자. 대멸종 1. 자, 이게 고생대 초예요. 그치? 고생대 초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주요 원인은 자, 빙하 확장으로 해수면 하강, 기온 하강이에요. 빙하 확장. 빙하가 확장되면서 해수면이 낮아졌어요. 하강. 그 다음에 기온 하강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자, 대멸종 2를 보자. 대멸종 2는 고생대 중기죠. 자, 고생대 중기는 자, 해양의 무산소화. 해양의 무산소화. 그 다음에 기후가 냉각. 자,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이 추정되는 거야. 옛날 책에는 안 나왔지? 이게 뭔가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 애매하게 써주는 나오거나 뭐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은 그래 조금 나와 있긴 하다. 56페이지에. 네,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멸종 3은 고생대 말기죠. 네, 중생대하고 이어지는 곳이니까 이때가 판계화 형성. 판계화 형성 다음에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이 정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 다음 소행성 충돌 정도. 이런 것들로 멸종이 일어났다. 자, 네 번째. 중생대 초기죠. 아까 뭐라 그랬어? 중생대 초기에는 판계화가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치? 네, 맞아요. 판계화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게 가장 큰 멸종의 원인이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멸종 다섯 번째가 중생대 말기예요. 자, 중생대 말기, 신생대 초기에 보면은 자, 소행성 충돌과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냐? 아니요.